원주시의회가 전자투표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공개되는 기명투표가 가능해지는데 실제 적용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횡성지역 표심이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고 군수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져서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들이 횡성에 사무소를 내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도 많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가결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계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평창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경북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폐회식은 취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산지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가 1.4도, 횡성 1.6도, 영월, 평창이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해 모든 지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노후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음 임시회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자투표가 정상화되면 누가 의안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무기명 투표를 해온 관행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원주시의회는 거의 1년간의 진통 끝에 표결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공개투표로 바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의가 있거나 찬반 토론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안건에 대한 기명투표는 얼마나 있었을까? 회의 규칙이 개정된 2013년 10월 이후 무기명 투표가 원칙인 선거를 제외하고 표결은 모두 9차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명이 가능한 전자투표는 단 한 차례, 그나마도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려다 전자투표를 요구하는 방청객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정 당당하게 하십시오. 원칙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2007년에 도입된 뒤 의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쓰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스템이 자주 말썽을 일으키다 보니 아예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진 겁니다. 이번에 2,800만 원을 들여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음 달 임시회부터 적용하지만 무기명 투표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세금을 들여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를 하는 수고만 덜어주는 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아야 누가 시민들을 위한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안마다 표결을 하도록 회의 규칙을 고치는 겁니다. 모든 의안이나 법안 같은 것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그것을 자기 의사를 노출할 수 있게끔 재개된 전자투표 시스템이 투명한 의정 활동의 기초가 될지 아니면 의원들의 투표 편의만 제공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태횡 영평정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은 횡성에 유독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횡성 연고 후보가 없는데 유권자는 가장 많고 군수 보궐선거가 겹쳐 있어서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2년 전 6.13 지방선거 당시 태횡 영평정 선거구의 유권자 수입니다. 횡성군이 4만 565명으로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투표율도 68.9%로 도내 평균 63.2%보다 5.7%포인트 높고 총선 투표율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지만 정당 충성도는 낮은 편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무소속 김진선 후보가 가장 많은 43.5%를, 2년 전 지선에선 무소속 한규호 전 군수가 47%를 득표하는 등 정당보단 인물의 한 표를 행사해왔습니다.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지역에서 오랜 행정 경험이라든지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에게 상당히 투표를 하는 경향을. 유권자는 많지만 지역 연고 후보가 없고 군수 보궐선거로 투표율까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선 입지자들은 횡성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2명은 일찌감치 횡성의 선거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횡성의 연고가 좀 부족해서 횡성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요. 군수선거가 있어서 같이 국회의원 선거와 군수선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각 정당도 횡성 군수 후보의 경쟁력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선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묶이면서 지역 연고가 후보별 득표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태횡 영평정 선거구. 횡성 지역 표심의 향방이 거대 공룡 선거구의 당락을 좌우할 캐스팅 보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미래통합당이 도내 공천 경쟁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한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등에 소속돼 있던 총선 예비 주자들의 추가 공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역에서는 원주 갑과 강릉 선거구의 면접이 미뤄졌으며 추가 신청자가 나올 경우 단독 공천 지역이 경선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제 도내 국회의원 출석률에 이어서 오늘은 입법 활동을 살펴봅니다. 법안 발의만 놓고 보면 원주 갑 김기선 의원이 가장 활발했고 춘천 김진태 의원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4,798건 가운데 86.6%인 21,471건은 국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70여 건을 발의한 셈입니다. 발의 건수는 입법 활동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척도입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얼마나 많은 법안이 실제로 제정이나 개정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김기선 의원이 83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해 전체 의원 가운데 82번째였으며 이어 송기현 의원 64건, 이양수 의원 59건, 이철규 의원 44건, 염동열 의원 42건, 권성동 의원 40건이었고 김진태 의원은 34건으로 전체 의원 가운데 225위였습니다. 발의한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거나 수정 가결된 경우는 염동열 의원이 8건, 김기선 의원 7건, 권성동, 이양수 의원 5건, 김진태, 송기현 의원 3건, 이철규 의원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발의한 법안 대부분은 폐기됐거나 현재 계류돼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건수 자체가 많지도 않지만 발의한 법안도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어떤 법안이 통과됐으며 또 어떤 법안이 폐기됐거나 계류돼 있을까요? 내일과 모레 이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 도내에서 추가로 발견된 코로나19 의심 환자 36명 가운데 14명이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내 의심 환자는 모두 282명으로 이 중 26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2명은 검사 중입니다. 오늘 12번째와 14번째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도내 지역을 방문한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 감염이 의심되고 있지만 도내 확진자가 없는 만큼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평창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경북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빙상 등 7개 종목에 2,645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도내에서는 386명이, 개최지인 평창군에서는 27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회식과 폐회식은 하지 않습니다.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이 제21대 총선 태백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에서는 염동열, 김현식, 박선규, 유상범, 한상열까지 모두 6명의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경환, 장승호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강원도 대표 축제와 손을 잡고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축제 학교를 추진합니다. 대상 축제는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영월 단종 문화제, 춘천 마인 축제, 강릉 단오제,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지역별로 40명을 모집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공연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제천 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서 개통 예정지인 영월과 삼척 등 7개 시, 군 단체장들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명서 영월 군수 등 7명의 시장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만나 이번 총선 후보들이 제천 삼척 고속도로 추진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제천 삼척 고속도로를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시킬 전략입니다. 7개 시군은 평택에서 시작된 도로가 삼척까지 개통되면 물류 운반이 원활해져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중앙동에 추진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LH 토지주택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원주시와 연구원은 스마트 시티 조성과 스마트 시티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분야 공동 연구도 진행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동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